이번 토픽은 K-means clustering이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로 직역을 했기 때문에 K-평균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먼저 클러스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클러스터라는 것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집단을 말합니다. 특성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클러스터링은 뭘까요? 그렇게 하는 거죠. 비슷한 특성을 가진 집단끼리 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그룹화하는 것, 군집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특성이 비슷하다 아니면 매우 다르다를 뭐로 구별하면 되냐 하면 거리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짧은 것은 특성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거리가 길다는 것은 특성이 다르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리를 측정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로 갑니다. A에서 B로 갈 때요. 여기 4, 거리가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4cm, 3cm이니까 A에서 B까지 거리는요, 피타고라스의 법칙에 의해서 5cm가 됩니다. 이렇게 A와 B의 거리를 5cm라고 5로 측정할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럭이 하나, 둘, 네 칸을 가고요. 하나, 둘, 셋. 여기가 B입니다. 이런 경우에 A에서 B로 간다면 왼쪽에서와 같이 이렇게 바로 갈 수는 없겠죠. 보통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 방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몇 칸을 가냐 하면 여기서 4칸, 하나, 둘, 셋, 4칸을 가고요. 3칸을 가니까 이때 거리는 4 더하기 3 해서 7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거리는 특성이 얼마나 비슷한지, 특성이 비슷하면 할수록 거리가 짧게 표현하고 특성이 다르면 다를수록 거리를 길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클러스터링은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means가 있잖아요. 평균을 이용한다는 건데 평균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K는 그룹의 개수를 말합니다. 즉 K를 3으로 하면 3개의 그룹으로 나눈 거고요. K를 2로 하면 2개의 그룹으로 나눈 경우입니다. 예를 가지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 예를 보겠습니다. 숫자가 0, 1, 3, 4, 6, 9, 10이 있는데 2개의 그룹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2개의 그룹으로 나누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요렇게와 요렇게 2개로 나눴죠? 파란색은. 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렇게와 요렇게. 즉 지금 파란색 그룹으로 표시하는 게 더 좋은가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룹하는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그룹을 나눠야 되냐면 가까운 것끼리, 특성이 비슷한 것끼리 나눠야 되니까 거리가 가까운 것끼리 모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거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그림은 여기서 파랗게 나는 거 있죠? 이 파랗게 나는 거에 대한 얘기이고 이 그림은 빨갛게 나는 그룹한 경우입니다. 자, 파란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길이 모아야 되는데 얼마나 가까운가 그걸 측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를 이용하냐면 평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mean이 들어간 이유는 평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과 2의 평균은요 0.5가 됩니다.
다음에 3, 4, 6, 9, 10의 평균은 6.4입니다. 그러면 이 왼쪽 그룹이 얼마나 가까운 것끼리 모였냐는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멀리 있는가를 측정하면 됩니다. 자, 0이라는 점은 평균으로부터 0에서 0.5만큼의 거리가 있죠. 1이라는 것은 1에서 0.5만큼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거리를 합치면 될 텐데, 여기서 문제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어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상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합니다. 이것을 편차 제곱합이라고 합니다. 편차라는 건 차이인데 이게 차이잖아요. 그 차이를 제곱한 다음에 더했기 때문에 편차 제곱합이라고 합니다. 이걸 계산하면 0.5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볼게요. 3이라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얼마큼 있냐면 3 빼기 6.4만큼의 거리가 있고요. 4는 평균으로부터 4 빼기 6.4만큼의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6은 6 빼기 6.4만큼의 거리가 있고, 9는 9 빼기 6.4만큼의 거리가 있고, 10은 10 빼기 6.4만큼의 거리가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상쇄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제곱합니다. 제곱해서 더합니다. 그래서 편차 제곱합을 구합니다. 이 편차 제곱합을 구하면 37.2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편차 제곱합과 이 편차 제곱합을 다 더하면 37.7이 나옵니다. 이것을 총 편차 제곱합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를 나타내는 거냐 하면 이 관찰점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있냐입니다. 이 경우, 녹색의 경우, 파란색의 경우를 보니까 37.2만큼 가까이 있다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빨간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요, 0, 1, 3, 4의 평균은 2입니다. 그 다음에 6, 9, 10의 평균은요 8.3입니다. 0은 평균 2로부터 0 빼기 2만큼의 거리에 있고, 1은 1 빼기 2만큼의 거리에 있고, 3은 3 빼기 2만큼의 거리가 있고, 4는 4 빼기 2만큼의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편차 제곱합을 구합니다. 제곱하고 더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보겠습니다. 6은 6 빼기 8.3만큼의 거리에 있고, 9는 9 빼기 8.3만큼의 거리에 있고, 10은 10 빼기 8.3만큼의 거리에 있습니다. 이것도 편차 제곱합이죠. 이 편차 제곱합을 다 더하면, 즉 총 편차 제곱합은 18.67이 나옵니다. 왼쪽 빨간 거와 오른쪽을 비교하는데, 빨간 거는 거리가 18.76만큼 있어요, 중심으로부터. 반면에 파란 거는 관찰점들이 평균으로부터 37.2만큼의 거리가 있어요. 어느 경우가 거리가 가까운 것끼리 모았을까요? 즉 특성이 비슷한 것끼리 모았을까요? 그것은 편차 제곱합이 적으면 가까운 것끼리 모은 거겠죠. 왜냐하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편차 제곱합, 즉 총 편차 제곱합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빨갛게 나누는 것이 파랗게 나누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고, K가 2일 때는요, 빨간 거와 파란 걸 비교한다면 빨간 것처럼 나눠야 합니다. K-means 클러스터링 방식은 비지도 학습에 해당됩니다.
비지도학습은 영어로요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의 반대되는 개념은 지도학습이 되겠죠. 이것은 supervised learning이고요.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 K-means clustering 보면 답이 없어요. 즉 아웃풋이 없습니다. 지도학습은요 아웃풋이 있는 경우거든요. 즉 종속 변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앞에서 어떤 예를 봤냐 하면 로지스틱 함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카트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K nearest neighbor를 봤습니다. 모두 다 보니까 여기서 예를 들은 것이 암 여부였는데 여기서 암 여부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암이 아니면 0, 암이면 1을 부여했습니다. 즉 아웃풋이 부여됐습니다. 이렇게 아웃풋이 있는 경우에 대한 분석을 지도학습이라고 부르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K-means 클러스터링은 아웃풋이 없습니다. 그냥 특성이 비슷한 것끼리 모았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를 아웃풋이 없는 경우 비지도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 이 그룹의 평균은, 즉 미는요 2였고 이 그룹의 평균은 8.3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숫자가 나열되어 있어서 1차원이죠. 자, 2차원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2차원의 자료는 좌표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좌표로 표시돼요. X와 Y가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 그룹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두 개 그룹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말하는 평균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대충 이 네 개 점에 X좌표의 평균과 Y좌표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그게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쯤 있겠네요, 대충.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관찰점에 X좌표, Y좌표가 있고 그 평균을 구하면 대충 요쯤 어디 있겠네요. 이것을 mean이라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X의 평균이고 Y의 평균이니까. 그러나 이게 차원이 2차원이지만 3차원, 4차원, 5차원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좀 더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평균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센츄로이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미인이라고 해도 되지만 센츄로이드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그러면 이 왼쪽에 빨간 그룹과 오른쪽에 빨간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 간 거리는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즉 그룹 간의 특성 차이를 뭐로 표시하면 될까요? 언뜻 보면 이렇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러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 즉 평균, 즉 센츄로이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룹 간 거리는 이 센츄로이드와 이 센츄로이드의 거리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1과 그룹 2가 있다면 두 그룹 간의 거리는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가장 쉬운 방법은 각 그룹을 대표하는, 즉 센츄로이드의 거리를 그룹 간 거리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